안녕하세요. 올린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점심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타임 로우로서 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우가 1.9%, 나스닥이 3.56%, S&P 500이 2.71%, 러셀이 한 3%로 서로 하락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락했던 주된 원인은 트럼프하고 시진핑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무역전쟁을 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경제 오기로 했는데 만남도 취소하겠다, 휘토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외부 변수지, 지금 이제 회사의 펀더멘탈이 무너진 게 아니죠. 그다음 많이 올랐고, 자 그에 따른 차익 매물들, 자 그에 따라서 일단 트럼프라든지 셧다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겹치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좀 내려간다면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물건을 팔고 완전히 떠날 때는 아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꺾였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단 불상사가 많이 나오니까, 이익이 많이 깎이니까 그런 데서 좀 많이 꺾였다. 대신에 경기 방어주라든지, 자, 컨슈머 디펜스, 그다음에 통신주,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3인방이 아무래도 주가가 좀 상승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주가를 갖다 많이 올라와서 좀 꺾인다, 이런 조정으로 보셔야지 여기서부터 주가가 하락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품이 돼서 완전히 끝내서 털고 나가자, 자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실적이 아직까지는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21선, 그 다음에 51선까지 꺾여 있는 모양이 있죠. 그 다음 100일선에서 지지를 받느냐, 자, 거기까지 와 있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200일선하고 괴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일단 하락하면서 조정받는 거지, 옛날처럼 이 정도로 일단 꺾이면서 주가가 완전히 끝난다, 자,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에 따른 약간의 차익 매물이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주가가 꺾이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6,400 정도 되지 않겠는가, 6,480 정도. 자, 그것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100일선이니까, 자, 그 정도에서 반등이 되든지, 그걸 좀 깨고 내려온다면, 조금 더 깊어진다면 이 정도까지 6,300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요한 또 실적 발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되면은 또 상승의 모양으로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거품이 나서 꺾인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면서 저점을 완전히 깰 때 있죠. 자, 그럴 때가 좀 중요한 거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깼다고 보기는 힘들다, 단지 약간의 조정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 실적이 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이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저점 매수 분할 매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이 트럼프가 히토류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갖다 인상하겠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일단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예정된 회담까지도 취소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외부 변수입니다. 자, 아웃사이드 변수기 때문에, 외부 변수일 때는 우리가 일단 특별하게 저번에도 봤지만은 내려왔다 다시금 반등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려올 때, 자 그럴 땐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서 들어갈 때지, 팔도 떠날 때는 아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발단 원인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히토류 함량의 0.1%를 초과하거나 중국의 추출, 정제, 자석, 제작 이런 것들의 재활용 기술을 사용해서 제조된 제품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요것 때문에 일어났죠. 자, 그로 인해서 중국은 자동차, 방위, 반도체 이런데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히토류 광물의 한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총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일단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무기화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입되는 지금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맞불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 수출에 대한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좀 한창 또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일단 트럼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폐쇄 속에서 연방정부의 사람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해고를 해야만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거의 다가 외부 변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은 좀 많이 가겠죠. 그럼 장이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는가, 조금은 소강 상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에 따라서는 약간은 출렁거리는 장이 10월 달엔 또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추가 관세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가 적기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이제 장세가 안 좋은 분위기에 있고, iShares, MSCI, 차이나 ETF 이런 것들도 지금 5% 이상이 하락이 되고 있죠. 또한 다른 것보다는 히토류 광선업체들 이런 것들, MP Materials 이런 것들은 주가가 뭐 8%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단 하락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든지 소비 모두에서 중국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직접한을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빅스 지수 있죠. 공포지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6월달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울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오를 때, 자, 요때가 어찌 보면 또 고점일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사람들이 일단 심리에 뜰 때, 자, 그때가 주가 바닥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들을 때 일단 들어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때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쉽게 또 들어가질 못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섣불리 투자는 하지 못하고 있다. 자,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상승세를 좀 보였고, 자, 미중 갈등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신고가 대비해서 한 2, 3% 정도 하락은 흔한 현상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하락세를 기록적인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는 시장, 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시점으로 봐야 된다. 자,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번에 하락세를 갖다 매수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는 다소 과시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하락세만 유발할 것이다. 요 말에 일단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거시적인 문제고 단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갖다가 허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일단 양국이 긴장 고조를 갖다 원하지 않을 이유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에 대한 또 다른 파국이 발생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지 일단 궁금해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사용하는 또 다른 협상 전략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하락은 결국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트럼프가 아무래도 경주를 방문하는 것 자체를 그만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또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충분히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연방정부 폐쇄와 더불어서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음 주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조금은 더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좀 안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결국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느냐. 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주가는 떨어졌다가 다시금 반등하게 되겠죠. 우리가 봤던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일단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해도 아무리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다시 V자 반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들어가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적 발표할 때 최고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실적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거 보시게 되면 월트 디즈니가 있고 그다음 헐츠가 있고 윈 리절트가 있고 그다음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엔터테인먼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 요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심볼이 있죠. 요 정도로 되고 있는데 자, 요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실적 발표 때 플레이할 수 있는 회사들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초콜릿 제과업체 있죠. 허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 회사는 잘 아시죠. 그래서 요 회사가 지금 목표 주가를 갖다 222달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한 14% 정도의 일단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팬데믹 이후에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저 주가는 아무래도 코코아 가격의 상승, 비만 치료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혁신 부족으로 인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급락하면서 주식의 전체 주식에 대비해서 부진한 실적을 많이 기록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경험을 갖춘 그런 신임의 CEO가 일단 옴으로써 파이프라인을 이끌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동안 무시했던 화이트 라벨의 가격의 인상을 갖다가 따라잡으면서 가격의 인상의 여력이 있다. 자, 가격의 인상의 여력이 있다는 것은 마진이 증가되니까 아무래도 이익이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명이 리비전을 줬죠. 그래서 홀드 등급을 줬다는 겁니다. 등급을 매겼는데 1명이 스트롱 바이, 4명이 바이고 16명이 홀드, 그 다음에 3명이 언더퍼폼이다. 그래서 프라이스 타겟을 189불대로 보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허쉬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있죠. 이때 6.78 정도 되고 있고 2027년도는 한 8.04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2025년도죠. 그럼 주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선행한 지 1년 정도 선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2016년도 걸 봐야 되겠죠. 2016년도를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2025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는 상태에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2017년도까지도 보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 지금 15배수 정도로 섹터 평균을 주고 있는데 32배수니까 좀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5년 평균이 25배수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거 밸류에이션도 봤으니까 성장을 본다면 성장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마이너스 16%니까 거의 비슷하죠. 2.33에다가 2.78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5년 평균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94에다가 지금 6.78에다가 25배수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6.78에다가 25배수. 자,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 요 가격대 170불대가 현재 가격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8.04 있죠. 자,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8.04. 자, 8.04에다가 25배수를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한 201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70불에서 201불 요 사이에서 장이 놀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170불이니까 170불이 한 요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라인대를 보시게 되면 170불이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뭐 내려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1불이니까 지금 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대니까 굳이 여기서 우리가 매도 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있다 하더라도 요건 조금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수들도 홀드라고 지금 이제 매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윈리조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카지노라든지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죠. 11월 6일 날에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추천 종목 중에 하나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려한 인구 통계적인 노출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자산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마카오 분기 실적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12월에 열리는 UAE 투자자 이벤트로서도 윈이 가시적인 촉진 경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은 가치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7년도 1분기에 개장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124달러에서 150달러로서 상향 조정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 23% 높은 그런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비전 한번 보시되 19명이 등급을 매겼는데 바이 등급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평균치로 봐서 4명이 스트롱 바이고 13명이 지금 바이, 그 다음 2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프라이스 타겟은 에버리지로 134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윈리저트의 지금 이제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도가 5.88, 그 다음 6.74, 요걸로 일단 밸류에이션 해봐야 되겠죠.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P 레이쇼 일단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배수인데 좀 높죠. 그래서 섹터 평균은 한 17배수 정도 되고 있다. 근데 보통 5년치 평균이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한 18배수 정도는 줄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패그 배수도 그렇게 높은 편에 있죠. 그래서 성장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8배수는 주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18배수 정도를 줬을 때 지금 모습에서 이게 5.88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5.88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제 105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2025년도가 2025년도 현재가가 한 105불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되면 한 6.74 정도 되겠죠. 그래서 6.74를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6.74에다가 지금 18배수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가격이 한 121불 정도 나타난다. 자, 일단 105불에서 121불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가서 105불에서 121불이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105불이 한 이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일단은 121불. 자, 121불이 한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온다면 좀 매수 관점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강하게 매수하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조금은 우리가 매수하기는 좀 꺼림칙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만약에 이 어닝 자체가 상당히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가격이 조금 어중간한 가격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다면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될 때다. 좀 많이 떨어진다면 충분히 매수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다려 봐야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즈니를 갖다가 추천하고 있는데 11월 13일 일단 실적 보고를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케이블이라든지 위성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디즈니 주식이 최고 선택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새로운 명소, 크루즈의 수용량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추가됨에 따라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상승세를 견인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들, 훌루와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138달러라는 주가에서 한 23% 정도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목표가를 138달러로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비전을 보게 되면 35명이 일단 등급을 줬는데 거기서 일단 바이 등급을 평균적으로 줬다는 거죠. 그 10명이 스트롱 바이고 19명이 바이, 그 다음 5명이 홀드고 1명이 언더퍼폼이다. 그래서 134달러 요거 자체를 갖다가 지금 평균 가격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디즈니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가 6.47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7.31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률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배수를 본다면은 한 14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섹터 평균이 14배수 되고 있고 평균은 지금 모습은 한 18배수. 근데 5년치 평균이 한 36배수 되고 있으니까 한 15배수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한 15배수를 줬을 때 6.47이죠. 자, 그렇다면 요거를 6.47로 곱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제 한 97불 정도가 현재 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자, 그 다음 일단 조금 2026년도 그때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도 가격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7.31이죠. 7.31에다가 15배수를 정도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모습 속에서 한 109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97불에서 한 109불 정도, 자, 110불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97불에서 110불 요 라인대에서 아마 거래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109불, 97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7불이 요 정도 되고 있죠. 97불이 한 요 정도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일단 가격대 97불이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일단 100불, 110불이니까 요 정도 되고 있죠. 요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지금 가격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하락하면 그때는 매수 관점이고, 자, 아직까지는 좀 들어가기는 좀 힘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자, 물론 여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떨어진 다음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크게 가격의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켓랩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새로운 일단 출시 계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상승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12월에 2026년으로 예정된 두 차례의 발사를 확보했다. 자, 이런 것들이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자, 올해 들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우주 쪽에서 많이 지금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ASTS라든지 플래닛 이런 것들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초에 로켓랩 같은 경우는 일본의 스타트업인 큐슈 파이널스 오브 스페이스 요거와 다중기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요거는 기존 계약에다가 내 건의 임무가 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한 요 회사는 신스펙티브를 위한 10개의 추가 발사 임무를 갖다 확보하면서 일본의 위성 회사의 총 발사 임무 수가 21개나 되었다. 그래서 이번 달로서 아무래도 첫 번째 임무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하는 데서 계속해서 일단 지금 이제 이 계약이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로켓랩의 주가 급등 자체가 아무래도 쇼커버링 되지 않겠는가. 쇼커버링 주가를 갖다 매도를 했는데 공매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손절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에서 공매도 포지션이 전체 주식의 한 14%나 차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원동력이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정부가 더 많은 계약과 자금의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올해 우주 부분에 더 많은 돈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요것이 아무래도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런 원인들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서도 스페이스X 같은 억만장자의 지원 벤처가 주도하고 있는 우주 부분을 통해서 파이어프라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으로부터 신규 주식의 공모를 갖다가 이렇게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기 자금이 많다는 겁니다. 우주 분야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AI 전력의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석탄 산업이 부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프리스는 이러한 주식 중에 하나가 30% 이상 상승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오클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소에서도 데이터 센터 자체를 짓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력이 많이 딸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스에 따르게 되면 발전용 석탄 수요가 작년 대비 한 15% 정도 증가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회사는 핵심 자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콜 내추럴 리소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 회사에서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매수를 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40% 상향 조정하면서 125달러로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피바디 에너지 있죠. 요 역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주당 한 42달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가 다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에 따르면은 천연가스 증가, 환경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석탄 수요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8년도까지 한 10억 톤에서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한 4억 톤에 일단 못 미치게 상당히 많이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최악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BTU하고 CNR 이런 것들을 매수할 예정에 있다. 요거는 딱 보셨던 요거죠. 콜 내추럴 리소스하고 피바디 이런 것들을 매수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CNR 한번 보겠습니다. CNR 콜 내추럴 리소스 이건 어느 정도 일단 지금 EPS가 되고 있는지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26년도 있죠. 요때가 일단 지금 양전환으로서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있다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뛰겠죠. 그런 가운데 있고 포월드는 한 10.30 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우리가 배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 배수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P/E 레이쇼 난격 규조로 봤을 때 섹터 평균이 12.63 정도 되고 있죠. 5년 평균은 15.96 되고 있는데 그래서 12.63 정도를 우리가 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12.63을 줘야 되니까 이 12.63에다가 우리가 일단 지금 이제 9.49를 곱해보면 되겠죠. 9.49에다가 12.63이니까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한 1,120불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아무리 제프리에서는 125불 정도 준다고 했으니까 직전 고점까지 한번 보고 있고 지금 이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120불이나 125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주가에서부터 본다면 올라갈 확률이 한 28% 정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떨어질 때 잡으셔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피바디 한번 보겠습니다. 피바디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가 2.58 정도 되고 있죠. 여기는 한 12.36 조금 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배수로 봤을 때는 12.63을 주고 있으니까 12.63에다가 곱해보면 되겠죠. 비슷하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가격대가 그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2.58 곱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거의 한 32불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격대 32불 대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요거보다는 아까 보셨듯이 내추럴 리소스가 훨씬 더 좋지 않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들어가긴 좀 거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BMO 자체에서는 저렴하고 25% 급등할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는 에너지 주식 매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웨더폴드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갖다가 아웃퍼폼을 주면서 목표가를 82달러로 설정을 했다. 그래서 지금 대비해서 한 27%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올해 주가는 아무래도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그랬던 이유를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가치평가로서 좀 매력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S&P 500의 지수의 25배보다 훨씬 낮은 12.4배에서 아무래도 P/E 레이쇼가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주가가 낮다 즉 말해서 P/E 레이쇼가 낮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배수가 낮은 이유는 그만큼 배수를 또 안 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일단 상대 가치로 S&P보다는 낮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웨더포드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도 전체 매출 중에서 회사 매출의 81%가 밖에서 나왔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유전 서비스 이런 것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특별히 웨더포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관리형의 압력 시추라든지 관형의 러닝 서비스, 업 및 재진입, 시멘테이션의 제품 등에 있어서 틈새 시장에서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자기의 지금 이제 메리트가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 회사의 강점이 되고 있는 것이 견조한 재무 실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SLB라든지 할리볼튼이라든지 베이커 휴지스 이런 3대 기업과 유리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유가 재무 실적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조정된 EBITDA 마진은 2024년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빅3보다는 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2025년도 마진은 좀 감소했지만은 마진이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H 할리라든지 베이클보다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재무 실적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리비전을 보시게 되면 7명이 등급을 주고 있는데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2명이 스트롱 바이고 4명이 바이, 1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 자체는 한 71불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보면 5.14, 그 다음에 2027년도는 7 정도 되고 있죠.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죠. 성장률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EPS 성장률, 즉 이익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 여기는 5.33에서 5.14 했으니까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나가고 있고, 자, 매출도 4.74빌리언에서 5빌리언에서 조금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정도 되면 주가는 좀 많이 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놓고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 12.15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섹터 평균이 12.63이니까 이걸로 택하면 좋겠고, 또 5년치는 뭐 31배수니까 물론 이걸 해서 우리가 밴드를 구해도 좋은데 이 정도까지 보기는 좀 보수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좀 보수적이겠죠. 그래서 12.63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12.63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하면 되겠죠. 5.14 정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현재 주가 전체를 본다면 한 65불 정도가 현재 주가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2027년도 걸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2027년도 거는 2026년도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7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아까 보셨듯이 12.63이죠. 12.63을 곱해주게 되면은 지금 88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88불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2027년, 2026년도 자, 그때 일단 가격이다. 그래서 요 레인지 범위에서 머물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65불이죠. 65불이니까 뭐 지금 가격대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88불이죠. 자, 그 가격대를 본다면 88불 뭐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건 일단은 아무래도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주가가 좀 떨어진다면은 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번에 일단은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때 일단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좀 빠질 때마다 좀 들어가셔서 갖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 중에 기초 10%밖에 안 되는 기초 중에 기초, 단지 일단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게 파고드셔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업력이 있고 CEO가 누구고 그 다음 계속해서 매출의 증가, 이익의 증가가 나올 수 있는 소스가 어디인지, 자, 그런 것들 탱큐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어닝에서 Q&A 시간 때 Q&A 했던 것들 다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CD 같은 경우는 오라클을 주식을 매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지금부터 한 40%는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당 395달러에서 415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주면서 한 40%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인공지능의 인프라 수요 증가가 아무래도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 클라우드 분야들 있죠.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 네비우스라든지 콜위버 이런 것들이 주가가 상승되고 있고 전력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으면서 계속해서 이쪽에서 아무래도 이윤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고치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수주장구 품질에 대한 우려라든지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른 수익성의 우려, 그리고 AI 버블, 그 다음에 이런 순환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런 성장을 뒷받침하는 고객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갖다가 하락세를 매수로 기회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경영진이 AI 프로젝트에 확대된 그런 자본 지출이라든지 자금의 조달 필요성,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약 강세가 있다는 거겠죠. 이것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주요 AI 고객들이 AI 인프라의 수요에 증가에 힘입어서 상당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들, 또한 고객이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량이 복구 지점 객체에 대한 그런 우려도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과도한 거고 성장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의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증가는 오라클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존의 압박을 균형 있게 조절하면서 회사의 수익성을 아무래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이런 좋은 주식들은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는 2016년도가 6.8 정도 되고 있고 2027년도가 8.01 정도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30년도까지 상당히 일단은 EPS 성장률이 좋죠. 두 자리 숫자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성장이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면 우리가 매수를 갖다 좀 많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매출의 성장도 상당히 좋겠죠.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46%까지 가고 있습니다. 일단 피크가 아무래도 2027년도 정도가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43배수 정도 주고 있는데 섹터 평균이 25배수죠.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IT의 평균 자체가 한 30배수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매출 증가라든지 이익의 증가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회사죠. 성장률이 다른 것보다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100% 정도 한 배는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35배수는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35배수를 줬을 때 지금 모습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6.80이죠. 그래서 6.8에다가 35배수니까 여기 35배수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238불, 그 다음 238불이 현재 모습 속에서의 2026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현재 주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8.01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 8.01. 8.01 해주게 되면은 8.01에다가 35배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가격대를 본다면은 35배수니까 280불대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 가격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요거보다 좀 높게 올라가면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려가면은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0불대 라인대를 보시게 되면 요 라인대입니다. 230불대가 요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80불대 있죠. 그 라인대가 요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단 요 밑으로 좀 빠진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좀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간다면 또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빠질 때, 그 다음에 또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도 빠질 때, 그럴 때마다 조금씩 잡으셔서 분할 매수하셔서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